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부동산 컨텐츠 대왕부동산TV의 최동식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택법 개정으로 변창음식 주택공급 정책이라고 할 만한 공공자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고 앞으로 이로 인해 주택시장과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공자가주택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말들이 많은데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서 공공자가주택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이라고 하는 이 주택법 개정을 새로 신설했는데요. 지난 12월 9일 날 국회 본회의 심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소관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였습니다. 이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 기존에 공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가져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어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비용으로 매입하도록 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주요 내용의 핵심은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입주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요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 조문의 제목은 제78조의 2이고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항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해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 2항은 이 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신청을 하면 매입을 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고요. 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3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하는 자에게 매입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LH가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항이 핵심입니다. 공급받은 자가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해라 이 얘기입니다. LH 이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양도를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부칙으로는 시행일인데요. 제78조 2의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포는 이미 국회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 이관이 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면 올 12월 말 정도의 공포가 되면 결국 내년 6월 말이나 7월 초 정도부터는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4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공주택 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공공자가주택 개념을 먼저 한번 보면요. 기존에 있었던 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라는 것은 이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가지고 건물 소유권은 개인에게 분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도 이 일반 분양가 대비 30 내지 50%의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을 했는데요. 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고 환수가 된 거죠. 이 건물만 분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건물은 시간이 가면 감가상각으로 이 건물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하락하기보다는 건물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반대로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한 게 바로 공공자가주택인데요. 이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토지 개발과 주택 건설 모두 국가와 지자체 LH 등에서 했고요. 저렴한 분양가에 신축에 거주할 수 있는 이것은 좋은 건데 사용 권한과 수익 권한은 개인에게 부여했고 처분 권한, 이 처분은 다시 공공기관에게 환매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환매 가격은 최초 분양가에다가 정상 이자율을 더한 이 정도가 다시 이 환매 가격인데요. 전매 제한이 20년인데요. 만약에 20년이라고 하면 그 20년 동안의 자본이득은 분양받은 사람이 가져갈 수 없는 거죠. 다시 국가나 지자체, LH 등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합해진 게 바로 공공자가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문제점이 있었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급자였던 LH의 이 막대한 사업자금이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관리하는 조직도 필요하고 이 건물 유지 보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입자 입장에서는 토지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토지 사용료죠, 한마디로. 그리고 국가의 부담은 이 재정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담이 있었지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여 로또 분양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이 큰 또 부작용이 생긴 거죠.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요. 그리고 이 환매 조건부 분양주택은 이 수분양자들의 외면이 심각했었습니다. 왜?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요. 외면 받은 거죠, 시장에서. 이 공급 물량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큰 자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급 물량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도 시장 원리를 무시한 일반 분양가 대비 90% 수준에서 분양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주택시장의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승자의 저주인데요. 처음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또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았다라고 하는 승자의 느낌이 있었지만 이 성공의 과실은 내가 아닌 공공이 다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자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시세 차익은 내가 아닌 공공이 가져가니까 결국 나올 때는 돌려주고 나올 때는 시장 가격과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승자의 저주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네요. 실제 과거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인데요. LH 서초 5단지가 서초구 우면동에 분양을 했었고요. 2013년 12월에 입주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59제곱미터의 분양가는 1억 4,480만원 정도 이 평균 가격입니다. 이었고 84제곱미터는 2억 460만원 정도였습니다. 현재 84제곱미터의 시세는 13억 원입니다. 분양가 대비 무려 6.5배가 상승을 했고요. 2억 원, 2억 460만원 대비 13억 원이면 무려 11억 원, 약 11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겁니다. 전매 제한은 5년이 있었는데요. 2011년 10월부터 5년 후 2016년 10월 이후부터는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최근 시세를 한번 볼까요? LH 서초 5단지 13억 2천만원, 또 13억, 12억 5천만원. 이 동층에 따라 약간씩 시세는 다릅니다. 하지만 평균 시세는 13억 원 이상이네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강남구에서 분양을 했었는데요. LH 강남 브리지힐이라고 합니다. 2012년 11월에 분양을 했었고 2014년 10월에 입주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분양가가 74제곱미터는 1억 9,500만원, 84제곱미터는 2억 2,200만원이었는데요. 현재 시세는 약 13억 5천만원입니다. 분양가 대비 6배가 올랐는데요. 마찬가지 11억 원 이상 시세 차익이 발생을 했네요.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 현황을 한번 보면요. 이 409동 13억 3천, 412동에 13억 5천, 그리고 407동 이거는 74제곱미터입니다. 12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로또 1등 15명 이상 나오게 되면 실제 가져가는 게 10억도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분양받고 불과 8, 9년 만에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을 했네요. 로또 분양 맞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인데요. 2007년 10월 달에 군포 부곡지구에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때 20년간 전매 제한이 있었고 20년 후에는 LH에 환매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 대비 90%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92.4%가 미분양이 되었는데요. 이 수분양자들의 외면을 톡톡히 받은 거죠. 완전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20년간 전매를 못하게 해놓고 또 20년 후에 분양 전환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다시 LH에게 환매를 해야 되는 이런 제도 하에서는 수분양자들의 외면을 완벽하게 받은 거죠. 확실히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자, 최근 시장 반응은요. 이 변창흠 13년의 꿈 공공자가주택, 현실에서는 찬밥 신세, 그리고 공공임대 골병드는 LH, 빚 다시 증가세, 2024년엔 180조 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LH의 부채는 어마어마하네요. 시장에서는 이미 실패한 변창흠의 공공 시리즈라고 또 되어 있고요. 또 강남 토지임대부 아파트 분양 9년 만에 최고 7배 올랐다. 이런 시장의 반응은 매우 싸늘하네요. 이번에도 모든 가구를 다시 또 일반 분양하는 실패의 전철을 다시 밟을지 우려스럽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적용은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향후 시장 전망입니다. 얼마 전 8.10 대책에서 서울 및 인근 신규택지의 주택공급 그리고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8.10 대책에서 밝혔는데요. 이 로또 분양 대기 수요들이 공공자가주택을 핵심 요지에 분양을 하게 되면 기존 주택 매매 수요로 전환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거 실패 정책에 대한 철저한 보완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성패의 갈림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 실거주 수요가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자가주택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기 발표한 주택 공급수에 감소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금 여기서 말씀드린 서울과 인근 그리고 3기 신도시에 이 주택 공급수에 분명히 영향이 있고 몇 가구의 공공자가주택을 분양하느냐에 따라서 그 감소는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에는 강남 신축, 강남 고신축, 강남 재건축, 그리고 지방의 똘똘한 한 채, 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더 가속화될 확률도 높습니다. 주택법 개정을 해서 일명 공공자가주택이라고 하는 법률까지도 새로 신설하였는데요. 이 법률에 의해서 시장은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법률이 새로 신설되거나 개정되면 이 법률로 인하여 앞으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미쳐 어떻게 변화될지 미리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워야 합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통찰력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많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법 개정 내용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일명 공공자가주택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